자, 어제 LG 트윈스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허무하게 또 한화에게 1승을 또 헌납하고 말았는데요. 어제 주요 상황 8회와 9회 연달아서 좀 나왔습니다. 8회 수비부터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수비의 기본 부재가 불러온 동점이다. 이 번트 때 투수 앞에 굴러온 볼, 이제 문보경 선수와 또 정우영 선수가 동시에 또 달려들면서 서로 또 이게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수신호를 했습니다만, 이 문보경 선수가 또 달려 들어오면서 이 모든 주자를 또 살려주게 됐고, 이게 나중에 중견수 플라이 때 점수를 주어서 또 패배하는, 추가 실점을 하는 결과를 또 초래하고 말았는데, 요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떤 좀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우리 이제 보면은 두 선수 모두 적극적이라서 부딪혔다고 생각하지만요. 네네. 저는 소극적이라서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이라서 오히려. 네. 정말 적극적이면 비켜 그러면서 치고 나가야 돼요. 두 선수 중 하는 선수는. 네네. 근데 그런 면이 없었어요. 내가 잡을게 그냥 하다가 내가 내공이구나 싶어서 그냥 간 거지. 내가 잡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확 쳐 들어가진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콜플레이가 중요해요. 내가 잡겠다, 내가 의지가 있다면은 정말 주위 올 수 없게 소리를 질러야 되거든요. 자신 있다. 내가 이제 수비할 때 자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영어 안 써도 돼요. 아하. 야구라도 나가 비켜 뭐 이렇게 비켜 그러면서 나가면 치고 나가서 자기가 빨리 수비를 해야죠. 네. 적극적으로. 그 적극적인 면이 안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누구 한 선수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약간 두 선수 모두 내가 처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내가 막 이제 적극적으로 뭐 요런 게 아니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프로야구는 아마 때하고 다르잖아요. 관중도 많고 주말 경기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옆에서 누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또 부딪히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야구장 뭐 시끄러워서 못 들었을 수도, 뭐 테슬라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위에 보니까 어디 볼까요? 아니요, 저기 아무리 시끄러워도 들려요. 그건 들려요. 네. 이 그라운드 안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 뭐 가깝잖아요. 타석에서 욕하는 거 다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들리니까. 다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누가 사실은 이제 수비에 우선권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누구의 우선권인가요? 뭐 이런 질문. 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했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선권이고, 그 정우영 선수하고 이제 문병현 선수 부딪힐 때는 정우영 선수 정면으로 가긴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야수들은 투수에게 수비를 안 시키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또 투수들은 투구하고 송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투구는 잘하는데 송구는 못하는 선수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루수가 많이 잡는 편인데, 뭐 이거는 뭐 원론적으로 삼루수가 빨리 콜을 해서 그 투수를 비키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투수도 자신 있으면 본인 스스로 대시를 해서 잡든가. 둘 다 이제 어정쩡했죠. 그러게요. 이제 강정모님께서 포수가 전체적으로 조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맥콜러버님, 저때 포수는 1루만 순집했었는데. 그렇긴 했는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던지는 방향성 제시는 해줄 수 있지만, 누가 얘기해줘서 판단해 던지는 거는 늦어요. 너무 찰나의 순간이니까. 내가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던지는 거고, 예의상. 포수가 콜은 해줘야죠. 콜은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투수가 사실 이제 내야에 뜬공 떴을 때 투수가 사실 이제 아웃 카운트를 잡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야수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또 처리하고 투수는 좀 비켜주고 이런 건데, 사실 번트 타구가 이제 투수 정면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정우영 선수가 조금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었던 게 또 겹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세라피모님, 뭐 이거 지금 뭐 민들레 오빠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한문철 변호사님 거로 합성한 영상 또 유튜브에 돌더라고요. 저 한문철 TV의 과실 비율 따지면 누구 줘야 하나, 이런 질문해 주셨는데, 역시 팬분들 또 이제 벌써 이런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쌍방 비킬 수 있었을까요? 뭐 50대 50이에요. 50대 50입니다. 요거는 안문철 TV에서 지금 이 판정을 내려드립니다. 50대 50이다. 문보경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또 서로의 과실이 조금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9회 요게 가장 좀 뭐 어렵다고 보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박상원 선수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심판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9회였죠. 1-4, 1-2루 상황에서 내야에 플라이가 뜨면 이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또 선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1루 주자인 김기현 선수, 이 갑자기 박상원 선수가 뭐 인필드 플라이 보고, 뭐 인필드 플라이 그리고 주심이라든지 뭐 1루심이라든지 내야 심판들이 이제 보통 다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상원 선수가 공을 이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리고
그때 이제 김기현 선수가 또 2루까지 뛰는 모습이 또 있었는데 요게 사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인필드 플레이가 뛰면 당연히 1루 주자는 그냥 베이스 밟고 있으면 그 상황이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건데 나는 이해 가던데. 투수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니까 어이 뭐야 이러면서 난 이해 가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네. 인필드 플라이 알아요. 다 알죠. 누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선수가 다 알죠. 네, 근데 이제 인필드 플라이에서 박상원 선수처럼 저렇게 고이 낳고 하는 선수도 드물고. 그렇죠.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거죠. 뭐 그 룰을 몰라서 뛰었겠어요. 당황하다 보니까 좀 뛰었는데 그래서 저는 1루 베이스 코치가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 1루에 이종범 코치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강 근데 그 베이스 코치가 멈추라고 해도 저 상황에서는 잘 안 들려요. 안 들린다. 당황하면 막 뛰게 되고. 네. 그리고 또 1루 베이스 코치하고 이제 거리가 가깝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거 손 잡을 수도 없고. 그러네. 선수 이렇게 야 가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공이 내야 높게 떴을 때 1루 주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인필드 플라이가 만약에 선언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필할 수 있잖아요. 저 상황 보면은 심판들도 살짝 당황했어요. 왜 뛰어 쟤? 네. 아웃콜 할 때도 살짝 당황하고 네. 모든 사람들 다 당황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관중석에서 보면은 저 인필드 플라이인데 왜 뛰어? 쟤는 왜 저래? 이럴 수 있는데 네.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고의 낙관 이렇게 되고 또 심판들도 인필드 플라이 선언을 했는데 저 뛰어서 아웃되면 이거 뭐지? 이렇게 살짝 잠시 또 네,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나가뜬다고 해야죠. 좀 벙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김기현 선수가 그 상황에서 전혀 뛸 필요가 없었던 게 박상원 선수가 이 뭐 고의 낙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건 사실 이제 좀 재치 있는 플레이라고 또 보는 것이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1루 주자가 갑자기 뛰어 그러면은 왜 뛰지? 2루에서 또 잡아내고 이게 사실은 김기현 선수는 안 뛰더라도 이게 만약에 뭐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안 됐더라도 이건 벤치 쪽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저는 뛸 필요가 없었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야 공 떨어뜨렸네? 그럼 나 뛰어야 되나? 이러면서 이게 참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나온 플레이 상황이잖아요. 인필드 플레이하면 타자는 무조건 아웃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점유권은 1루 주자에게 있어요. 1루 베이스는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비켜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알면서도 몸이 글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뭐 실수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한 경기에서 두 번의 이제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박상훈 선수를 칭찬해야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박상훈 선수처럼 하면은 살짝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살짝 당황해요. 그래요. 저희가 뭐 제목에는 뭐 인필드 플라이를 모르나 뭐 이러는 게 그러니까 모를 리는 없는데 그 상황에서 공 떨어졌네? 이러면은 갑자기 그럼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김기현 선수가 좀 이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었던 거. 물론 이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기서 왜 뛰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경기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현역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필드 플레이 선언을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와니님께서도 또 질문하셨고 강정무님께서도 질문하셨어요. 심판의 인필드 플레이 콜이 늦은 거 아닌지요? 얘기를 하셨는데 김기현 선수가 그리고 볼만 보다 보니까 또 이게 당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이 떴을 때 심판들이 또 인필드 플레이를 약간 좀 늦게 선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주심 콜도 너무 늦었음 JYL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늦던데? 별로 안 늦었어요? 네. 그냥 뭐 인필드 플레이 그 정도 판단이면 뭐 됐고요. 네. 일단 심판이 당황하면 다 당황한 거예요. 하긴. 심판도 당황할 정도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맞물려져 있었고 사실 이제 중계진들도 이게 뭔 상황이래? 이래가지고 살짝 좀 얼탔던 시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한 5초 정도 맞뜨죠. 저 정도 되면.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랬을 것 같은데 물론 이 프로 선수들이고 또 경기에 또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1루 주자 1루 코치인지 이종범 코치가 좀 잘 미리미리 이제 좀 얘기를 했었으면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1루 베이스 코치에서도 그거 타구 보고 하다 보면은 그 1루 주자가 저기 가 있는지 그 판단 안 쓰죠. 벌써 갔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선수도 공 뜬 거 보고
뭐 이정문 코치도 공 뜬 거 보고 이러다가 공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가니까 제 뒤로 뛰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잡아요? 여기 조그만 화면 보더라도 이정문 코치하고 일루 주자하고 멀어요. 꽤나 멀어요. 진짜 그러네. 벌써 뛰고 있는데 뭐. 그러네. 아 그래서 이루 선심이 또 당황하던데 뭐 이런 얘기 한광호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질책보다는 또 선수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는 거 너무 좋다고 또 어게이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선수 비난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아 거기서 왜 뛰어? 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럴 수 있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